일제시대까지는 한반도의 3대 도시였습니다. 서울, 평양, 그 다음에 대구였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가지는 대한민국에서 의미가 큰 도시였고 또 영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섬유가 쇠락하면서 대구가 올라가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GRDP가 전국의 꼴찌입니다. 시민소득이 울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가난한 도시입니다. 대구가 왜 이렇게 몰락을 했는가 하면 첫째, 대구의 폐쇄성입니다. 대구는 인재도 모여들지 않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대구에 오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그런 겁니다. 폐쇄성입니다. 대구에 와서 성공했다는 사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하면서 극도로 외부에 사람을 배척하고 기업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대구가 섬유가 몰락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모직이 떠나고 삼성이 떠나고 대구에 대체할 산업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대구는 섬유로 성장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력 산업이 살살 없습니다. 대구의 앵커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RDP가 전국에 꼴찌고 또 뚜렷하게 대구를 대표할 만한 주력 산업이 없습니다. 대구 쇠락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폐쇄성이 강했는가? 지난 한 30년 동안 대구를 이끌어왔던 그 세력들은 철저하게 인맥과 학맥 중심으로 대구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타파해야 될 게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서 일에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신을 하려고 해도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대구를 30년 이상 지배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됩니다. 그거 깨지 않고는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인사혁신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혁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쓸데없는 위원회,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시장이나 각 분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한테 모든 결정권을 넘겨버리고 여론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각종 위원회가 수백 개가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를 대폭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알박기 인사는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기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저는 선거 때 대구 시민 이외에는 비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대폭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연봉을 줄이고 그리고 사람을 채용할 때 개인적인 인맥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신세진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 외에는. 공직도 지금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확대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게끔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진다. 너희들은 부여된 임무만 충실해라. 결과는 시장이 책임진다. 지난 이제 한 80일 됐죠. 80일 동안 속도감 있게 시정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 50년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4년 동안 일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대구는 그 4년 동안 50년 미래의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구 미래 50년의 청사진의 핵심은 TK 신공항입니다. 종래 우리가 공항을 만들자고 했을 때는 동청공항의 소음 때문에 군공항을 이전하자고 했습니다. 이전해서 군이 어성지역에 신공항을 만들 때 그 규모는 동청공항의 재현에 불과했습니다. TK 신공항이 동청공항에 재현이 되면 이전의 내분들 대구 경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0, 70년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열어야 됩니다. 특히 대구는 내륙도시입니다. 내륙도시가 발전하려면 하늘길이 막히고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청공항에 재현이 되는 TK 신공항을 만들어 본들 그것은
대구 경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K 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하자. 활주로도 길어야 되고 여객 수요도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아야 됩니다. 화물 처리 능력도 당초 예상보다는 5배 이상 많아야 됩니다. 인천공항의 여객의 4분의 1, 그리고 화물의 절반은 TK 신공항으로 통과하죠. 그렇게 설계되고 추진이 되어야만이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경제권의 절반 정도의 대구 경북 경제권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공항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또 고추 말리는 공항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무지에서 나오고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으로 나옵니다. 첨단 산업의 제품들은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을 합니다. 모든 화물이 인천공항으로 통해서 나가는 반에 수도권 이남으로는 첨단 기업들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도권 규제를 해도 내려오는 데드라인이 충청남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GRDP가 2등입니다. 그만큼 수도권 억제를 하니까 충남만 대거 발전을 했어요. 항공화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충남 이남으로는 첨단 산업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반도체가 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인천공항 체제만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또 인천공항 체제로는 유사시에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북한의 장사정포로 30분만 하면 하늘길이 막히고 기능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해외로 나가는 길이 봉쇄되게 됩니다. 지금 김해공항이 있습니다만 그 대역여객기 못 내립니다. 중수송기도 못 내립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 물자가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인천공항 마비돼 버리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활주로도 3.8km 이상 하고 또 공항 개항 후에 5년 지나면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첨단 기업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최근에 TK 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도 조건 없이 대구로 오고 많은 기업들이 대구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도 대구로 올 겁니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대기업 유치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대기업이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뭐하러 내려오겠어요? 내려올 조건이 돼야 돼요. 우선 대구에서 세계로 바로 갈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미주, 유럽, 남미 갈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 공항은 대한민국에서는 인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K 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대 경제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매일매일 저희들이 정리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TK 미래 50년, 특히 대구 미래 50년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램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폐기를 했습니다. 그 트램이라는 것은 60년대 종로에서 사라진 전차를 대구에 도입하자는 건데, 대구는 그 트램 깔 때는 달구벌 대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도로에도 트램 깔면 교통지옥이 됩니다. 트램을 폐기하고 ACT 시설로 해서 새롭게 노선을 만들 겁니다. 곧 동촌에 210만 평의 공항 후적지가 생깁니다. 거기에도 첨단 도시가 탄생할 것이고, 또 대구에 있는 7개 군부대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도 우리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로 육성할 만한 그런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중심으로, 지금 대구에 후적지 나올 때 많습니다. 도인동 천사 두류공원 들어가면 거기도 후적지 생기죠. 도청에 지금 상격동 천사 그 일대도 다 후적지가 됩니다. 북구에 농산물 이전하고 난 게 그것도 후적지가 돼요. 경북대학병원 이전하고 나면 거기도 후적지가 돼요. 군부대가 7곳입니다. 그게 전부 후적지가 됩니다. 후적지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도 대구 미래 50년을 보고 세워야 됩니다. 각 구청에서야 자기들 구청의 이익, 지역의 이익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방향은 대구시 전체입니다. 대구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과학기술부와 수성알파시티의 2조 2천억 규모의 ABB 기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사업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수성 테크노밸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곧 UAM 시대가 옵니다. 10년 내에. 도심 항공 교통 시대가 옵니다. 드론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은 UAM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플라잉카 시대가 온다.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교통시대가 10년 되옵니다. 그럼 그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UAM 산업을 유치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10월달 되면 10월 중순 넘어서면 UAM 산업하고 대기업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하면서 대구가 UAM 산업의 중심 산업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로봇 산업도 우리가 앵커 기업을 가져와야 됩니다. 헬스케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미래 신산업들을 육성을 해서 대구가 미래 첨단 도시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K2 후적지 210만 평은 두바이처럼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야만이 대구 미래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군부대 이전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과거 대구시가 주관해서 군부대 이전을 꿈이라도 꾼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도심 내 군부대를 명품 밀리터리 타운으로 조성을 한다는 계획하에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군부대 4곳 통합 이전하고 미군부대 3곳 통합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군부대 4곳은 국방부가 우호적입니다. 대구시가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군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서로 안 봐달라고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오늘도 매일신문도 나왔나? 보면 군부대 이전 받겠다고 지금 경쟁이 붙었습니다. 칠곡도 대들고 군위도 대들고 영천도 대들고 오늘 신문 보니까 상주 어성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군부대 시설을 밀리터리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군부대 이전하면 군부대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가족들이나 군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 시설들은 시내에 맺혀 그렇게 해서 군과 민이 하나가 되는 밀리터리 복합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만큼 좋은 일이 없죠. 인구도 대폭 늘어나고 경제도 늘어나고 시설도 늘어나고 불편한 게 없어지죠. 그래서 군부대가 지금 유치 경쟁이 붙었다. 그만큼 수월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호강을 물길, 바람길, 사람길로 새롭게 연결하고 금호강에 수상 내재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수면 도시로서의 대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새롭게 금호강물을 이용해서 공항 후적지에도 두바이처럼 수상도시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들을 임기 내에 준공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맡은 4년 동안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필석을 하고 그리고 정부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초기 예산만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가는 데 따라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대구 미래 50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단 하나를 준공식을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 요즘 좀 힘이 든 게 아직도 지역 카르텔에 얽매여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적당히 하고 안 되면 아유 너희들끼리 나중에 알아서 해라 그러고 털고 나가버리면 그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대구라는 곳은 제가 자란 곳이고 또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세운 계획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대구시 채무가 2조 4천억을 넘어섰어요. 1년에 이자가 400억이 나갑니다. 내년부터 이자율이 올라서 500억 이상 나갑니다. 얼마 전에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나. 그 억울하게 나가는 피 같은 이자가 500억을 참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 이거 좀 팔자. 못 판다. 두류공원을 시청사를 짓기로 했는데 시청사를 짓는데 지난번에 1746억을 모아놨다가 코로나 때 시민들한테 10만원씩 뿌리는 바람에 1300억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400억밖에 없어요. 근데 신청사 짓는데 4,500억이 듭니다. 매년 20억씩, 200억씩 만약 적립을 해서 지으려고 하면 20년 뒤나 가는 거예요. 20년 뒤에 자재값이 오르는데 그때는 1조가 돼도 못 짓습니다.
그럼 빚내가 지으라고? 세상에 빚내 갖고 청사 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청사 짓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두리공원에 있는 5만 8천 평인가? 그 중에서 뭐 2만 8천 평은 시청사로 예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3만 평은 매각해서 짓자. 그러니까 그건 못 판대도. 그 안 팔면 뭔 돈으로 시청사를 지어라. 그거 시청사 지을 방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지금 시청사 부지가 보면 그 폐허 같아. 정수장 부지가 나와요. 6.25 때 폭격당한 거지. 그걸 그대로 놔두고 시청사만 지어라. 시청사 지을 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경북도청, 충남도청, 전남도청 이걸 지을 때는 그게 광역단체에 되고 도청이 분리해 나갈 때는 국가에서 예산 지원법이 있어요. 그 도청 지을 비용을 국가에서 대줍니다. 그러나 시청사를 옮길 때는 국가에서 1원도 안 대줘요. 결국은 돈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되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런 방책이 없는데 그걸 땅 팔아서 민간에 팔아서 그거 개발해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시청사 짓겠다 하지 마라고 그러면 내 재임 중에는 시청사 못 짓습니다. 착공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억지를 부리고 억부를 부리니 기가 막힌다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시위에 문담하면서 내가 그랬어. 시청사는 지을 방안을 나한테 알려주면 그 방안대로 내가 할 테니까 한번 알려줘 봐라. 정리반 돈 없어요. 코로나 때 시민들한테 돈 뿌리고 남은 돈 없어요. 400억밖에 없어요. 근데 400억은 앞으로 시청자 착공하고 설계하고 그 비용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나머지 4천억은 어디서 가져가요? 참 답답하다. 답답하고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한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이 꼴로 지금 자꾸 전락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요걸 지키려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나 이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구가 자꾸 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재임 중에 추진한 일은 다 할 겁니다. 다 하고 억지 부리더라도 저는 그런 억지 안 받아줍니다. 언제나 다음 선거에 나갈 생각하고 움츠리고 일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는 그런 식의 정치는 나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은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더라도 때로는 설득하고 안 되면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훌륭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진정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저희를 힘써주시는 바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대구 재건에 나서자고 하셨는데 대구 재건에 나서기 위해서는 TK 신공항을 말씀하셨고요. 근데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문제하고 TK 신공항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자는 절규에 가까운 듯해서 좀 더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안 보이는 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답할 수가 없고 그거는 뭐 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려면 오늘 2-3시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답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비근한 이로 군의군 편입 문제를 지금 서로 다 약속하고 안 하고 있죠. 그게 가장 비근한 기득권 카르텔이죠. 군의군 편입 문제는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정치인들 전부 사인 다 해놓고 안 하고 있죠. 경북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걸 갖다가 계속 미루고 있죠. 그런 게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 TK 신공항을 갖다가 만드는데 가장 첫째 출발이 군의군 편입 문제입니다. 두 번째 특별로 통합 문제. 근데 그거부터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두 번째 자세히 구체성 있게 이야기해 달라는데 그거는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전체적인 개요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부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겠어요? 또 네, 시장님. 대선 때부터 많이 뵀었는데 실물 뵈니까 더 미남이십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사 이전은 그 재임기간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 신청사 이전은 하지 않는 건지. 두 번째는 그 시장님의 꿈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신청사는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니까 답답하다 이랬죠. 동인동 정상 팔아가지고 착공해보겠다 반대해서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류공 그걸 6만 평을 전부 개발해서 절반은 민간 개발로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으로 신청사 짓겠다. 그것도 지금 달서구 일원에서 그 시비 걸잖아요. 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짓죠. 돈을 갖다가 200억씩 적립해도 20년 뒤에는 착공합니다. 재임 중에 하려고 지금 그래 해도 못하게 지금 방해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대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는 있더라도 행패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일을 다 해놓고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은 대구시면 250만 원 보고 하는 일입니다.
구청에 이익계도 그 구청에만 이익계도 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다소간에 생각이 다르더라도 250만 대구 시민들 전체를 위한 구상의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실컷 이야기했는데 엉뚱하게 말씀하시는데 신청사 짓습니다. 제 지인 중에 착공합니다. 근데 착공하려고 하니까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럼 착공을 못 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방해하면 착공을 못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시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지으려고 하니까 일부는 민간 개발해갖고 나오는 수익으로 시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민간 개발하지 마라. 땅도 팔지 마라. 그럼 네가 돈 좀 내라.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은 네가 좀 돈 내라. 그것을 모금을 해가지고 4,500원 모금해주면 그냥 내일이라도 착공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물론 생각이야 다 다르겠지만은 정책이라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느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그 정책은 나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 정책은 그 정책 나름대로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우면 믿고 좀 가치가 조성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는 지금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집 들어가야 돼요.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